네, 2022년 6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윤곽이 대충 잡혀져 가시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 음흉한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경시한 우리 정부 당국의 움직임도 보일 겁니다. 자, 이제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그 더러운 수에 협조했던 국힘당도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사 문제도 거론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국힘도 협조해놓고 또 해경만 깨지 마라. 해경과 경찰, 검찰 그리고 군의 정치 중립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해야 할 핵심 사항이란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6월 20일 동아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발표할 때 해양경찰청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보여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산주재동아일보 기자 김하영 기자가 지금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윤성현 씨를 출근길에서 만난 모양입니다. 네, 취재를 잘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될 때 해양경찰청 본청에 수사정보국장 별 하나를 달고 경무관으로 수사정보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청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죠. 수사는 각 지방경찰청이나 지방해경청이나 그 밑에 있는 해양경찰서에서 하죠. 그걸 지휘하는 게 본청이고 거기에 이제 수사에 관한 정보가 다 모이는 데가 수사정보국인데 거기 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월북했다라는 걸 발표할 때 이 양반이 발표했었죠. 지금은 그가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 있는데 그 출근길에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느냐.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간수사 결과를 당신은 왜 발표했냐고 물었더니 윤상현 청장이 지금은 별 둘입니다. 치안감입니다. 당시 해경 수사관 3명이 확인한 국방부 자료 또 해경 자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휘부는 국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차장과 청장이 있죠. 해경청장, 차장이 있죠. 지휘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고 브리퍼는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브리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민에게 성실하게 답변했을 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휘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발표 문안을 국민에게 설명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실무자들이 만드는 걸 지휘부가 검토해서 네가 어쨌든 수사의 본청 책임자니까 발표해라 그래서 국민에게 발표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죠. 청와대 민정에서 계속 검경을 담당하니까 군도 담당하고 군도 좀 군의 인사도 개입하죠. 민정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애버리긴 했지만 민정에서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 그랬고 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찹찹한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백을 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몰모토는 아니지 아바타예요. 이런 거를 별 둘이나 달고 있는 사람이 위해서 나온다는 게 참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윤상현 씨는 지금 유가족들은 다시 이 윤상현 씨하고 당시 해경청장이었던 김홍희 씨를 직무유기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이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됐었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자진 월북했다고 중간 수사 때 발표했거든요. 윤성현 씨가. 그리고 그거는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거니까 김홍희 씨가 책임자죠. 그래서 그 유가족들을 그 중에서 그 아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이 해양경찰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서 도박을 했고 빚이 1억 원대였다. 그래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중간 발표죠. 언론 브리핑을 했었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권위에 이제 억울하다고 했던 모양인데 인권위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 이 씨의 채무 상황,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해경청장과 관련자들을 경고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고 유가족들이 사망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검찰에 고발한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닌 근거가 있는 내용을 윤상현 국장은 발표했고 또 시켜서 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고의성도 없었다라고 해서 무혐의 불성취 검찰에 안 보내겠다 그러고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도 이제 같은 혐의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해서 역시 기각 이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6월 8일 날 올해 6월 8일 날 그게 인천경찰청에서 이렇게 고소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근데 지금 6월 15일 이후 해경과 국방부가 판단이 바뀌었죠. 월북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견됐으니까 사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족들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혐의 불기소됐지만은 별도로 직무유기, 당신은 수사 책임자로서 해경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걸로 고소를 또 들어가겠다. 검토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해경이 얻어맞고 있죠. 해경은 이 진실을 어쨌든 수사기관이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핵심인데 뭐 핵심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우리 그 직장인들이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자기가 어느 기관이라는 건 자기 소속 이메일 뒤에 이제 부분이 저 같은 경우 동아닷컴 쓰여 있으니까 제 이메일 뒷부분 그런 걸로 딱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는 그 뭡니까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해경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쓰는 모양이에요. 전 상당히 와닿는 것들이 있는데 세월호에 이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자체 수사 결과가 아닌 정부 결정과 판단만 앵무새처럼 해경은 읊었다. 한심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때 세월호 수사가 뭐 잘못됐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경을 해체했죠. 해경청을 해체해서 국민안전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해양경비본부인가 안전본부인가 뭐 그렇게 이름 바꿔서 집어넣어 버렸죠. 제2의 세월호 사건처럼 해경 해체 같은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세월호 때는 윗선이 선장의 책무고 뭐고 입도 뻥끗 못하고 겸허히 해경 해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해경 직원들은 억울하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냐. 왜? 직원들도 한 게 없거든. 위에서는 물론 정부 지침 받아서 했겠지만 자기도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 결과를 이번에 번복할 때 인천 해경서장이 발표했는데 왜 그거를 본청에서 시켰고 한데 왜 서장한테 시키느냐. 자진월북 발표는 본청이 그때는 윤상현 씨가 본청 수사국장으로 해놓고 사과는 왜 인천 해경서장이 하게 하느냐. 이게 뭐 엉망진창이다. 이런 막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2020년 9월 이 사건이 났을 때 이때 이제 수사는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해경서에서 해야죠. 그때 이제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지 월북으로 발표하라라고 했을 때 당시 서장이 신동삼 총경인데 아이씨 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좀 버텼던 모양이에요. 그 최초 브리핑을 할 때는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더 이상 발표를 안 하겠다고 뺀 거죠. 이게 직접 수사를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일선 취재는 뭐 가끔은 합니다만 그래도 기자들이 써온 거나 이런 기사 읽어보면은 경험이 있어서 이거는
팩트로 믿기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팩트 판단한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기자들 써온 걸 그래서 툭툭 던지고 이렇게 해서 확인시키는데 수사도 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한 일주일 뒤에 중간 수사 발표는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인천 이 서장이 나 못하겠다고 하니까 인천해양경찰서 위에 중부해양경찰청이 있어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해경에서 하라 그러니까 거기도 못하겠다 그래갖고 본청에서 윤상현 씨가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윤상현 수사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윤상현 씨는 상당히 곤란해진 겁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수사를 했던 어쩐 식으로 수사를 했던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야 월복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확정 지으라 그럴 때 저항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위에 지침이 왔다고 그냥 가버립니까? 닷새 만에. 그래서 인천해경서도 중부해경청도 다 꺼려서 본청이 해버렸다.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 인천해경서 사람들은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탔던 배가 무궁화 10호인데 거기에 동료들 등을 이제 조사했어요. 자진월북에 대해서는 글쎄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실무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과거에 신창원 사건,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많은 사건을 취재해보면요.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들, 형사들이 보고한 거랑 위에서 발표한 거랑 달라갖고 야 형사들이 투덜투덜 대는 거 많이 봤어요. 또 거꾸로 이 기자를 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기사는 제목이 거꾸로 달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 화를 낸 적이 많이 싸우죠. 저는 현장 중시로 가는데 왜 자꾸 위에서 이렇게 바꾸는지 그게 참 문제예요. 결국은 국방부도 청와대 지침을 받아서 그랬다 그랬는데 해경청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진급을 했어요. 윤상현 씨는 그때 별 하나 달고 수사국장이었는데 자진월북 발표한 후 3개월 뒤에 별 둘 치안감으로 됐고 그래서 본청 기획조정관을 합니다. 기획조정관이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청장이 있으면 차장이 있고 차장 다음으로 쓴 게 기획조정관입니다. 그 돈을 다 만지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다 만지는 거예요. 차장은 오히려 허수아비예요. 청장, 기획조정관 전체 조직입니다. 차장은 서포트만 할 뿐이지. 그러다가 이제 지방청장을 해야 별 셋 할 수 있으니까 남의 지방 해양경찰청장씩 가 있는 거죠. 별 셋 달 수 있는 왕붕어 셋 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터져서 이분은 이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과정에 몰리게 됐죠. 자칫하면 직무유기 혐의로 유가족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해경수사과장 이제 윤상현 씨가 국장이니까 그 밑에 있는 과장은 그 후에 총경으로 승진해서 해경서장이 되고 수사팀장도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걸 원하는 조직이 있는 거죠. 하여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6월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제 이거 수사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실종자의 도박 채무액을 2배 이상 부풀려 발표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 볼 수 없다. 또 해경이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7명 중에 1명만이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 7명 중에 1명만 그렇게 봤는데 그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거를 중간 발표문에 포함시킨 거는 추측하 예단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 상당히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양경찰은 어렵게 경찰청 밑에 있다가 독립된 외청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요. 해양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부서인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또 국민안전처를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안전을 체크하는 건 행정안전부, 또 안전행정부라고 이름 바꾸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하면 되는데 또 국민안전부를 만들어서 해양경찰하고 소방청을 거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행정자치부로 바꿔버려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건 터지면 또 이제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외청에서 다시 본부로 떨어져 버리죠. 저는 이번 기회에 또 해양경찰 잘못됐다고 싶어서 조직 바꾸지 말고요. 바꾸려면 이렇게 바꿀 걸 제안합니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경제부처 장관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 NSC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NSC 멤버입니다. 국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대통령과 더불어 우리 안보와 안전 문제를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소방청과 더불어 중요한 국민안전기관인데 소방청,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어요. 근데 해양경찰청만 경제부처인 해양수산부 밑에 있습니다. 바다를 한다는 이유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부서를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끌고 와서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을 딱 거느리면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는 국민재난본부라고 뭐 자연재해 일어나면 대비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하고 소방청을 합쳐서 그래서 국민재난, 불 끄고 화재 막고 하는 걸 같이 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하나에 산림청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은 이제 우리나라 임업은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포션이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잘 키워온 산림이 한 번에 불 나면 다 날아갑니다. 올해도 강원도 경북 산불에서 굉장히 많은 산림을 잃었잖아요. 이 불을 끌 때 산림청이 나서야 되느냐, 소방청이 나서야 되느냐, 두 군데 다 나섭니다. 근데 각기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한 장관 밑에 있으면 좋은데 이건 농림부 장관 산하, 이거는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그러니까 협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저는 산림은 이젠 경제적 가치는 키우는 것보다는 보존이 중요하니까 산림청을 소방이 제일 산불 끄는 게 중요하니까 행정안전부로 보내라. 박정희 대통령 때도요. 행정안전부는 내무부라 그랬는데 내무부 밑에 산림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 녹화에 성공한 겁니다. 행정 지도력을 갖고 하는 거지 농림부가 경제부처는요. 단속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4개 청을 딱 갖고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을 전체 책임지고 국가의 안전은 국방부가 책임지고 그걸 총합하는 게 누굽니까? 국정원하고 외교부 통일을 합쳐서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실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경을 또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아까 또 해경 해체냐 하지 마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그 비공개 정보 SI를 제가 공개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회 국방위나 정보 국방위에서 비공개 회의로 공개하자라고 이러고 나옵니다. 공개하자. 네, 비공개로 국회의원들한테는 공개하자. 왜 이러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는 건 월북이화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한 건 사실 자체가 핵심이었다고 이제는 국민 보호 못한 게 이제 그 문제였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우리는 북측에게 신속하게 책임 규명을 물었고 규탄했고 그 결과 북한이 재발 방지 등을 뭐 사과를 했고 이거다. 우리 국민 보호를 했다 이겁니다. 그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 하면서 들고 왔다는 그 사과 통지문 그 근거도 희한한 거 밝히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4가지 버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강민석 대변인하고 그렇게 싸우고 박지원이 밑에 있던 그 박지원 씨가 데리고 들어간 국정원 대변인하고 그렇게 싸웠다고. 그건 자료는 갖고 있다 그랬죠. 그렇게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박지원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문재인도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북한선 사과를 했고 하니까 이걸 다시 자기는 일 다 했다는 거야.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 돌려달라 뭐 이런 걸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지켜봤지. 요거는 그 위키피디아에서 정리된 그 건데 그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을 밤에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우리 군인들이 깜깜한 밤이니까 발견합니다. 그리고 SI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문제는 국방부는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야. 왜? 종전선언 때문에. 그래놓고 나중에 김정은이가 여정위를 통해서
또 전화로 한 것 같은데 뭐 미안하다 한 걸 받아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국민 다 보호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왜 이런 이 민주당이 떠드는가 하면 당시 왜 국방위원회에서 이걸 비공개로 다시 공개하자 그런가 하면 그때 국힘당이 새누리당인가 뭔지 모르겠다. 하여간 국힘당의 국방위원회 간사가 한기호 씨예요. 한기호 씨가 장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 양반이 간사인데 그도 국방부로부터 그때 뭐 자료를 받고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 판단을 한 것이다.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설명을 했고 또 국방부가 국방위 위원들에게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브리핑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린 국방부로부터 4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대외 브리핑을 안 한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이 사살했을 것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기호 씨가 어정쩡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걸 압니다. 그때가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백신을 문재인 정권이 안 들여왔죠. 그 미국의 백신 개발한 회사에서 같이 개발하게 돈 좀 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딱 크다는 거 알고 돈을 대서 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받아가는데 우리하고 일본은 안 했죠. 문재인이 안 했어요. 그것을 한참 제가 비판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도 바짝 얼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백신 구하는 게 큰 문제인데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백신에 뭐 살 돈도 없으니까 아예 국경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이렇게 뭘 타고 오니까 북한이 발견했습니다. 아까 저 표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참 띄워놓고 이 사람이 난 누구다고 신원 밝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인지 북한이 쏴 죽이고 태웁니다. 연료용 기름을 붓고 태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SI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쏘고 태울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거 태운 게 문제가 되구나 해서 뭐 박지원한테 뭐 여정회 시켜 불러줬다. 그거가 받아냈다고 자기는 다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이정훈이라고 하는 기자가 알 정도면은 이 수사를 직접 했던 해경과 국방부는 다 알죠. 더 많이 알죠. 그럼 이 자들은 뭐를 했느냐? 저는 이거 가지고 청와대랑 매우 싸웠고 이 문제 때문에 동아일보에서 상당히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예, 그때 제가 하나 틀린 게 있다 그랬죠. 그 틀린 이유는 뭐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넘어가기로 하고 틀린 거 수정하면 되는 거고. 저는 좀 제법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기자하다고. 근데 이자들은 국가밥을 먹고 우리 한동훈이가 얘기 잘했지. 우리는 국민 세금 받아서 나쁜 놈 잡는 게 직업이다 그랬잖아. 국민 세금 받아서 국민 지키고 국민 세금 받아서 국민 해치는 놈 수사하고 하는 이 두 기관은 문재인이 시킨 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진급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세금은 안 받습니다. 동아일보 월급은 받았지. 그래서 이 국민 세금 받는 조직들, 경찰이나 해경, 검찰, 경찰은 정치 중립이 돼야 됩니다. 군인들이 충성한다고 인사해서 무조건 대통령 시킨 대로 장관 시킨 대로 따라하는 건 조직 망해요. 그거는 상명하복 관계, 작전할 때 얘기지. 나머지는 정치 중립입니다. 기자들한테도 우리는 대한민국 세금 봉급 받는 거 아닌데도 우리도 정치 중립을 요구받는데 이자들은 안 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해경과 경찰, 검찰, 군이 정치 중립을 해야 되고 또 요 기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진 기관이니까 행정안전부 산하로 검찰은 법무부에 있는 게 맞지만 딱 모아놓고 행정안전부에는 소방청과 사림청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국힘도 그때는 협조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조했다. 제가 협조 부분이 제일 화가 나는데 이런 사실을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걸 떠듬해서 북한 사과문이 있다는 걸 문장 대조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그걸 기사를 썼다가 사실은 제 유튜브에서 먼저 설명을 했었어요. 그 유튜브 화면을 찍은 걸 줬는데 그게 청와대 화면이라고 사진을 잘못 쓰는 바람에 정정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청와대는 이제
우기고 퉁치고 넘어가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4가지 다른 버전이 있다는 거를 여러 청와대 출입 기자한테 줬어요. 야, 니들 또 써라 그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어떠한 기자도 안 썼습니다. 그거 왜 안 쓰니 나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국방위하고 특히 정보위에 있는 국힘당 의원들 다 전화해서 보좌관, 비서관들 오라 그랬습니다. 비서들 와서. 제가 기자회견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4가지 버전이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 이거 이럴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걸 질의해달라. 왜 그랬느냐. 그때 국회 정보인가? 그리고 운영위가 열리게 돼 있었는데 서훈씨가 안보실장에 와서 그 자신이 발표했던 내용하고 청와대 사이트하고 분명히 다르니까. 그 다음에 박지원 씨도 정보에 출석하겠네. 그걸 물어달라고 했어요. 안 물었어요. 두 위원회 다. 나중에 화가 나서 한 국회의원한테 왜 안 물었냐 그랬더니 월북했는데 뭐.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이가 어떤 형태로 사과했는데 뭐. 아까 한기호 씨랑 같은 반응 나왔어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최근에 박지원 씨가 국정원에 있는 조난자료 다 까면은 모 의원은 이혼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툭 던져서 와우 뭐 웃고 반박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건이 딱 생각이 납니다. 국힘당은 그러고 넘어갔어요. 끝까지 캐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윤석열 씨는 국힘당에서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국힘당에 뿌리가 없죠.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김성한 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뭐 정당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국힘당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권성동 씨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나만이 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공박하고 있는데 국힘당도 치사했죠. 그 당시에 끝까지 안 켰죠. 난 뭔가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그전까지 막 밀어붙였거든 국힘당에. 와 근데 정보위하고 운영이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물론 뭐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몇몇 국회의원하고는 친하기 때문에 직접 설명도 했었거든 전화로. 해놓고 나서 찹찹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여당이 됐고 지금 저렇게 그때 국힘당이 얼마나 지조가 없는 정당이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는 주사파들 586, 386 그들이 핵심이었죠. 문재인 본인도 상당히 북한하고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안보팀은 서훈 실장, 그 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 뭐 그렇게 했죠. 통일부 장관은 누군가, 뭐 등등. 근데 이런 사람들, 저는 이 세 사람을 서서박이라고 부릅니다. 서훈, 서욱, 박지원. 이 서서박 세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주류였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서서박은 그야말로 이 386, 586 주변에서 빙빙 도는 서서 돌아다니는 앉지 못하고 그런 외곽 조직이죠. 충성을 바쳐야 하는 조직이에요. 이 서서박 이 힘이 없으니까 이 정치권 중심 이념에 꽉 차인 문재인을 아바타처럼 부리고 있는 조직 그리고 문재인 본인도 종전선언에 빠져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준 거죠. 이 서서박 조직의 문제입니다. 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사과문 이상한 사과문 형태로 미안하다라고 전달했다. 그걸로 퉁치고 간다면은 나는 서서박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야 서서박 우리 특공대원 보내갖고 김정은 사살해버리지. 그 북한이 지랄하면 미안하다 퉁치고 한번 넘어가 보지.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툭 던지면 무슨 소리냐고 나라를 망칠 소리라고 펄펄 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거는 김정은이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상한 통지만 하나 갖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서서박 당신들은 김정은 쏴 죽인 다음에 미안하다 하고 퉁치고 넘어가 보라니까. 국가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은 정치 중립이어야 됩니다. 왜 문재인을 둘러싼 그 386 그 세력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버벅거리나요? 서훈 씨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사파 핵심 멤버를 우리 문서고 관악산에 있는 우리 핵전쟁 대비기지를 보여주질 않나. 서훈 씨는 다 그 국정원장 할 때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 눈물을 훔치는 모습. 야, 김정은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하는 국정원장 총수가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와서 만나는데 눈물을 흘려.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박지원 씨는 놀할 것도 없고요. 이 서서박 이러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한번 서서박한테 제 얘기 듣고 동의하시는 분들 있으면 책임 한번 물어주십시오. 서서박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을래? 라고. 국힘도 협조해놓고 또 해경만 깨지 마라. 해경과 경찰, 검찰, 군의 정치 중립이 핵심이다.
어떤 경우가 들어와도 팩트만 보고 가서 팩트만 주장했었어야 돼요.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어찌됐든 팩트를 보고 갖고 수사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경 굉장히 좋아하는 조직이고 군도 좋아하고 경찰 좋아합니다. 검찰도 좋아하고 정치 중립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똑바로 하세요. 감사합니다.